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 고구마가 든 빵은 5,700원, 크림치즈 빵은 4,500원입니다. 작년 가을에 올랐어요? 또 다른 빵집. 절반 사이즈 식빵 가격은 4,500원. 빵 3개만 집었는데 10,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빵 가격에 대해 대체로 비싸다고 느낍니다. 옛날에는 되게 한 번에 갈 때 많이 사왔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통신사 할인 이런 거 조금 많이 이용하고 2,000원 후반대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4,000원 후반? 막 이러니까 그냥 뭐 인터넷에서 그냥 주문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요 도시 간 빵값 비교 조사에서 서울은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밀가루, 설탕 등 각종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빵값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올랐습니다. 2년 전 국제 밀 가격은 당시 톤당 419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는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져 올 2월 말 기준으론 215달러,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재료값 하락을 반영하라는 정부 입김에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분 등은 밀가루 소매 가격을 6%에서 10% 내렸습니다. 빵, 라면 등 제조사와 대량으로 계약하는 밀가루 공급 가격도 떨어졌는데 빵값은 요지부동입니다. 주요 제빵 프랜차이즈들은 밀가루 값은 내렸지만 다른 재료값과 인건비 등이 올라 가격 인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빵 프랜차이즈들 실적은 개선되고 있고 똑같이 밀가루가 주재료인 라면 업계가 지난해 가격을 인하한 걸 감안하면 고물가 시류의 편승에 빵값 낮추기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아침에 빵 같은 걸 많이 먹으니까 또 라면도 야식으로 많이 먹으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세일하는 품목 찾아서 구매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부담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 무섭다는 분들 많죠.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최근에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렇다면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장 보실 때 물가 많이 오른 거 체감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느낍니다. 마트에서 몇 개 안 담은 것 같은데 10만 원 훌쩍 넘는 네.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아마 그 그림을 한번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형 유통 채널에서 1년 사이에 물건값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게 일종의 밈처럼 돌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만 봐도 앞자리가 달라졌다. 이런 품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라면이나 과자 같은 건 정말 자주 사는 물건들인데 이 가공식품값도 많이 올랐더군요. 네, 두 자릿수로 다들 인상이 됐고 이게 한 번만 오르지 않은 품목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나마 덜 오른 게 카레. 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7%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도 보면 그 다음으로 주요 품목이라고 하는 게 다 10% 이상 오른 걸 볼 수가 있고 가장 왼쪽에는 17% 가까이 올라 있으니까 아마 장바구니에 담는 모든 게 상당히 가격이 뛰었다 체감을 하실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국제 밀가격이 급등한 게 큰 영향을 끼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사실 원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22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로는 밀가루의 원재료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픽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 중간에 삐쭉 솟아있는 419라고 쓰여있는 저 부분이 네. 국제 밀가루 가격, 미래 그 원재료 가격이 가장 비싸던 그 시점이고요. 네. 여기에서부터 쭉 우하향해서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뭐 거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밀가루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소매 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이 혹여 기업이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른바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드라는 게 이게 아마 소설 베니스의 상인 이런 것들 보시면 욕심쟁이다 할 때 그리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드하고 영어의 물가 상승을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그런 단어인데 욕심이 만들어내는 물가 상승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추세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때 사실은 한 3만 올려도 되는 걸 네. 슬쩍 얹어서 한 10 이렇게 올려버리면 기업들은 돈을 벌겠지만 결국은 소비자들이 좀 불행하게 된다. 돈 덜 쓰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다 올리는 틈에 나도 좀 올려서 돈을 벌자 뭐 이런 네. 뜻이군요. 자, 정부도 이런 기업의 그리드플레이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지원했던 주요 식품 원료 관세 인하 조치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금년에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 먼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먹는 거잖아요. 네. 식품업계부터 압박하고 나섰는데 정부가 일단 그리드플레이션으로 식품업체가 영업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좀 늘어나기는 네. 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종전과 비교해서 1년 전과 비교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네. 물론 기업들은 입장이 좀 다르죠.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보면 네. 지난해 식품업계 실적이 지금 이 그래프만 봐서는 종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뚜렷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종전 대비해서 돈 많이 벌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많이 됩니다. 벌었네요. 예. 많이 벌었는데 이제 업체마다 저마다 설명을 하는 거죠. 예컨대 오리온 같은 회사는 저희는 국내에서 번 게 아닙니다. 수출해서 달러 벌어온 달러 역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외에서 하고요. 초코파이 팔아서 버는 거다. 그렇죠. 농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라면 매출 좋았던 거 맞는데 네. 저희 수출해서 해외에서 많이 벌어왔습니다. 즉 국내에서 땅 짚고 헤엄친 거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정부가 보기에는 또 입장이 다른 거죠. 원재료 가격이 라면 만들 때 밀가루가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죠. 밀가루 가격을 반값까지 내릴 요인이 생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물건값 못 내려주면 라면은 사실 한 차례 가격을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밀가루 업체로 가는 거죠. 네. 밀가루 가격이 안 내려가서 라면 값을 더 못 내린다고 하는데 밀가루 값 내려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리드플레이션을 따라가면서 역추적해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밀가루 국내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CJ 제일제당이죠. 일단 CJ 제일제당이 정부의 압박에 이 가격 인하에 나서기로 했군요. 네, 다음 달 1일부터 소매 가격을 최대 10%까지 내린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 중력분하고 부침용 이런 것들의 네. 3종의 가격을 평균 6% 내리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한 가지는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른 그런 혜택들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에 그 순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상당히 부담이 좀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감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업계 1위가 내리면 다른 업체들도 따라서 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업체들도 지금 가격 인하가 가능할지 그리고 가격 인하의 시기와 폭을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난색을 표현하는 업체도 있고 아직까지 입장이 확실히 정리된 건 아닙니다만 전체 시장 점유율 1등 회사가 내렸으니 네. 아마도 머지않아 추가 인하 이야기가 들려올 것 같습니다. 자, 밀가루 값이 내리면 이 라면이나 뭐 빵, 과자 같은 이런 밀가루를 만드는 제품 값도 좀 내려갈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은 밀가루 값이 내린다고 해서 당장 내려갈 거냐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과할 때 들어가는 게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설탕 가격 같은 게 지난 2월 소비자 물가 통계를 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해서 20.3%가 올랐습니다. 네. 소금값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 있고 네. 기타 인건비 등등해서 재반 비용이 다 올랐다. 기름값도 올랐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밀가루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적어도 6개월 전, 가깝게 저도 한 석 달 전에 대량 구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내린다고 해서 그 가격을 미리 사온 밀가루에 반영할 수는 없다. 이렇게들 토로를 합니다. 자, 밀가루 말고도 뭐 다른 식자재들 가격을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부가 압박해서? 아마도 지금 공정위가 일단 설탕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용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식용유는 그 밀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국제 기름값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그때 가격이 폭등해서 이때 소비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는 해바라기 이후부터 순서대로 진정이 되는데 식용유 가격이 너무 비싼 채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설탕 가격도 상당히 올라 있어서 이게 제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담합이 없는지 지금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정부 때도 보면 정부가 압박해서 뭐 이 식자재 값이나 네. 뭐 다른 물건값들을 억지로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까? 일단 이게 대증요법이죠. 네. 지금 당장 너무 물가가 높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부분을 정밀 조준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타격을 하는 것이기는 한데 과거로 시계를 돌려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배추국장, 무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 그 하나씩 맡아라 해서 그 가격을 일일 보고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물가가 내려갔느냐 사실 그건 단언하기가 좀 어렵고요. 당시에 신라면 블랙 사태가 있기도 했거든요. 네. 서민들의 음식인 라면이 너무 지나치게 비싸다 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은 가격은 다시 올라갔고 당장 왜 하는 정책인지는 알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